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Q&A가 이제 퀴션, 질문하고, 그리고 and가 팔자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나? and, answer, 답변하고. 그래서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공부방을 표방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흑공 23화. 이제 호기심,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생기고 벽 앞에 주저앉아요. 지금 공부를 할 때 공부는 해요.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험 공부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제가 찍어놓은 거 어디에 있을 텐데, 근데 공부는 내가 알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게 공부의 준비예요. 공부 준비는 다 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준비한 다음에 모르는 걸 정리까지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리된 거를 해결해야 돼요. 질문하고 해결을 해야 시험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는 문제를 풀어서 적용 연습까지 해야 돼요. 적용 연습. 그러면 질문을 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 없니? 퀘션 할 거 없니? 그러면 저 아직 개념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 개념은 일반적인 기초 개념일 뿐이고, 시험 보려면 시험에 적용되는 문제풀이에 나오는 개념, 작은 소개념, 연결 개념, 이런 개념들이 더 있어요. 요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실제 문제를 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를 적용하는 건 말고 이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다 살펴보고 나 이거 모르겠다 하고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 살펴봤을 때 이때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 바로 써놔야 되는데, 이상한데 이거를 생각을 덜 해요. 안 하고. 자, 이거를 살펴서 내가 모르는 지점.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공부는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굴러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공부 준비해서 여기에 쏙 들어갔으면 여기에 박혔잖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굴러갈 때 여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계, 여기에 벽이 뭐가 될지 이거를 찾아내야 이거를 하나, 둘, 셋 디딤돌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요점 정리 있으면 딱 읽어요. 읽으면 궁금한 거 없니? 그럼 없대요. 자, 궁금한 거 없니?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질문하면 이거 단어 모르겠어요. 자, 단어가 끝나면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으면서 요 문장을 알겠는지, 이 관련성을 알겠는지, 또 공부를 해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요점을 다 완전히 이해를 했으면 이거 관련된 문제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시켰더니 요점 정리했더니 됐습니다. 그냥 읽어봤어요. 왜? 이걸 가지고 더 발전된 뭔가를 찾아내서 모르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부를 해버려요. 그냥 이 구분한 다음에 이 모르는 걸 알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자체를 공부해버려. 물론 등급이 높지 않을 때는 요 프린트 주는 것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그거 그냥 계속 공부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용 알았으니까 다음에 풀 때 도움이 되고 라고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자, 이거 프린트 주는 거에 12단계면 이게 1단계인데 2단계를 못 넘어가네요. 이거를 줬으면 이거에서 뭔가 질문하고 모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줘. 그 다음 단계 책을 풀으라고 그래. 이 단계라면. 그러면 이 책을 풀면서 모르는 문제를 써놓으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를 다 썼어. 근데 뭘 몰라? 그랬더니 모르는 거 같은 거야.
어디가 모르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태식이 같은 경우에는 쓰면 여기다 문제를 쓰고 여기다 쓸 때 자기가 모르는 건 빨간색 볼펜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빨간 거만 해결하면 되는데 자기가 저기다 써요. 이걸 이래서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쓰다가 자기가 개선책도 쓰고 아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걸 보니까 이 개선책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 이거를 하면서 추가로 공부할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한테 해보랬더니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쓰고 쭈르륵 해서 여기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왔어요. 그랬더니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저기 그 보령에 온 학생도 이거를 첫 단어는 혼자 자기 방법대로 해서 나머지 단어를 했더니 통째로 다 했대요. 다 해갖고 한 20개 정도를 질문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이 설명한 거를 요약 정리해서 녹화를 딱 했더니 7분 걸리더라고요. 7분. 그랬더니 다 알겠대요. 그 요약 정리로 A4 한 장이면 끝난 걸 책 한 권이.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모르는 해설을 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아 이게 왜 나오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풀어봤는데 걸리면 이제는 이 해설 과정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자 수학 문제라면 이렇게 해설이 쭉 써 있으면 이게 끊어져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이렇게 블럭이 연결되면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게 넘어가는 거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거를 혼자 생각을 못 해내거든요. 그러면 이 블록의 핵심, 이 블록의 핵심, 이 블록의 핵심을 더 연결해서 이 순서까지 기억을 하고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나가서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계라는 것은 자 물론 공부를 해서 제일 처음에 보통으로 채워도 좋겠지만 기본을 공부하던 뭐를 공부하던 자 아이들이 개념을 공부를 해서 이거를 문제를 풀었더니 이게 안 풀려요. 그럼 그 개념이 덜 공부된 거죠.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 문제 안에 나와 있는 작은 세부 개념들도 있어요. 그럼 혼자 나가려면 결국은 이거 알아도 요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해결을 해야 점수가 나오고 이게 기본 개념인데 여기까지가 여기서 너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한 권을 통째로 그렇게 보라고 했더니 쭉 보고 25개 몇 개? 25개. 25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25개 모르는 거 체크를 해서 형광반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나가고 싶은데 기다리래요. 그럼 뭘 기다려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하는 거는 5등급, 7등급이고 5등급이고 여기까지 하면 3등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적용 연습을 해야죠. 나머지 기출문제나 문제지나 이런 거를. 여기를 해서 공통적으로 풀리는 걸 또 오답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완벽하게 암기돼야 2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양이 부족하니까 4등급 낳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해결을 못했으니까.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들이 노하우로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걸 모르겠대요. 그리는 걸. 거꾸로 다 가서 여기에 있는 미적이 아니라 저기 유리함수 계속 요걸 설명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흩어져 있는 다른 개념들, 다른 단원에 나오는 걸 하려면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호기심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미리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고 프린트를 주고 공식을 주고 하려고. 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자, 요점 정리를 보고 책을 보고 정리하고 분명히 나도 할 게 있어요. 자, 국어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풀어야죠. 최대한 빨리. 해설 보고 모르고 한 번 푸는 거는 연필로 예를 들어서 샤프로 해놨어요. 그리고 해설을 보고 최대한 빨리 그 읽어봐서 그 틀린 것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참석도 다시 볼펜으로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먼저 자신의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문제점을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두 가지예요. 시험에 나오든지 시험에 안 나오든지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걸 구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적 올라가는 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의 양을 늘려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든지 질문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질문을 찾는 게 먼저지 공부는 돌아가서 혼자 하면 되잖아요. 질문을 찾고 내가 모르는 한계점을 찾고 해결해서 여기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내 한계라는 절벽이 나타나면 이 절벽을 자꾸 두드려서 이거를 크랙을 하면 이렇게 붕괴되잖아요. 이렇게 밋밋하게. 그러면 굴러가서 홀딱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때려달라는 건데, 아니면 자 보세요.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박아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이걸 밟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박아놓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맨몸으로 올라가려고 외워서. 이걸 박아서 이 문제를 모른다면 이걸 이렇게 해결하거라 하고 알려줘서 이 밑에 숨어있는 공식들이나 이것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문제거든요. 언제 넘어갈 거예요? 언제?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공부하는 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윙윙윙윙 쳇바퀴 도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왜? 자, 어떤 애가 공부를 했는데 뭐 공부 안 한 것도 아니야. 앉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질문이 없대. 그럼 모르는 게 없대. 그러면 100점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니야. 얘가 70점 애야. 그러면 왜 질문이 없을까? 질문 없는 부분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거야. 못 찾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못 찾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찾았는데 그걸 그냥 외우면은 되니까. 그 찾았는데 그 찾은 거를 외우면 됐는데 그 외운 게 나중에 한계로 계속 단단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암기해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내가 못했던 거 찾았는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걸 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곤란해서 잘 몰랐는데 찾아냈고 이걸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해를 시켜주면 이 암기가 오래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찾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못 찾은 게 이거 알겠다고 착각하고 넘어간 것 때문에 나중에 벽이 더 강해진다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걸 찾아내면 이게 보여요. 전문가는 네가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도 모를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왜? 연결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걸 통째로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씨앗을 안 줘요. 첫 번째 씨앗.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보령에서 오늘 수업할 때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 초원의 요 한 구절 모르겠어요. 이걸 전체 다 설명해야 된다고.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통째로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요거 한 개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와 관련된 반어와 역설 다 설명했어요. 이거를 틀리면 나중에 이것도 틀린다고요. 요거 나와서 외웠으면 요건데 둘을 비교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 질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퀘션이. 이 한 문제만 질문해서 한 문제만 답변하면 허수예요. 하수요. 하수. 요거만 한 문제 질문했다가 한 문제만 계산하면. 이런 질문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질문하는 것들을
공부를 스스로 혼자 하는 방법, 이런 질문하는 것들과 연관된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Q&A 공부방 해서 Q가 없어요. 그러면 answer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 혼자 그냥 앉아서 자습만 독서실 가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돈 아깝게. 자, 보세요. 질문을 해봐야 질문하는 방법이 늘어요. 내 생각에는 질문을 안 해보고 질문을 못 찾으니까 질문을 찾았어, 이거를. 그래서 외웠대.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쳇바퀴 도는 거예요, 아깝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구체화하고 그 질문을 재구성하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 가면. 내가 이 질문하면 나 혼자 고유하게 답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 가서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 돼. 이거 공식을 옆에 나란히 쓰면 돼. 이걸 추가로 해줘요, 항상. 하나하나에 공부하는 방법이요. 개별적으로 큰 방법도 있지만 어떤 한 문제 유형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공부 방법 해결책을 배우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없으니까 시야 출발점으로 허락을 안 하잖아, 애가. 수업해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됐어요, 이렇게. 허락을 해야 수업을 해주지. 시합만 찾아놓으면 되는 거지. 자, 초등학생이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너한테 찾아가고 엄마 하면서 배고파. 그러면 배고픈 거예요? 엄마 잊어버린 거고 엄마를 찾는 방법으로 하면 얘를 엄마 찾아줘야 돼요? 저기 경찰서 가봐. 이렇게 하면 되죠. 해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정각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 질문을 엉터리로 하더라도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거 모르겠어요 가르치면 애들이 꼭 필요한 거 딱 찍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엉뚱한 거 하면 그 주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 공부법 흑공 뭐라고요? 호기심을 해결해가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 해결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개월째 자기 벽을 인식해야 그걸 넘어가는데요. 이걸 짜잘한 문제들로 자꾸 도전을 해야 크랙이 생겨서 벽이 무너져가지고 이런 날카로운 절벽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둥그랗게 되면 이걸 넘어갈 수 있다고, 여기까지. 안 그러면 이 절벽이 너무 높아요. 자, 이거를 내가 의지의 한국으로 넘어갔던 치더라도 암기만 했기 때문에 다음 절벽은 더 수직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잖아요? 자꾸 무너뜨리면 무너뜨린 기술이 되면 이거 타고 갈 만하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개의 크랙이 생기고 한 개를 돌파할 때 나중에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나누어서 모르는 걸 쭉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보여주면 그걸 더 해주잖아, 생각을. 근데 너무 표현을 안 한다고. 하루 종일 보는데. 얘는 정리하고 눈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너는 쓰기까지 했는데 거기다 형광펜 하나 치는 게 그게 힘들어? 형광펜 치고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왜 그런 식으로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네. 질문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질문의 발전이 시작이고 질문을 해야 한계가 넓어지고 한계도 확정지고 한계가 먼저 확정돼야 이렇게 아는 거 모르는 걸 확정돼야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의 방법밖에 못한다고요. 이 해결 방법 속에서 학습 방법이 있다고.
자, 공부 방법이 전체 국어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한 문제의 공부 방법, 한 문제의 전문 풀이법, 그 유형에 꼭 맞는 공부 방법과 풀이법이 있다면 알겠죠? 자, 흑곡 24번 호기심을 해결하면 한 개의 벽에 크랙이 생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